그러면 자, 이러한 디버가 설치가 될 것을 보셨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러면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네이버에 가서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한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무엇인가 이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을 지금 문의가 되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법이다 또는 정당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절대 이제는 그 불법이 아니고 적법하다 하는 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개인정보 수집을 지금 그동안에 수차례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도덕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그것을 해외로 팔아넘겨서 문제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절대 불법이지 않다. 이미 행정안전부 고시에 개인정보 처리 지침으로 해가지고 이 명함 또는 유사한 매체를 제공받아서 수집할 때와 이와 유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될 때 또는 공개된 매체 그러니까 이렇게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미 본인들이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나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이유를 제기하거나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미 공표가 됐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법원에서 DB 수집에 대한 것이 합법적이다 하는 이미 판결까지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 DB 수집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DB 1,500원에 나왔네요. 이렇게 DB 단가가 1,500원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을 보면 제조공장 DB 판매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제조공장 DB 판매합니다. 뭐 몇 개. 그래서 가격은 2만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이게 불법이다 그러면 이게 버젓이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올려놓고 판매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절대 불법적이지 않다. 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나의 비즈니스에 써먹어야지 그것을 우려만 하고 있어서는 아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세상이 좀 바뀐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 강남, 역삼 이동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겨울에, 아이도 뭐, 이제 봄은 왔긴 왔습니다만은, 거기에 이렇게, 하수구관을 묻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하수구관. 그래서, 여기 이분은 이 관을, 아마 안정적으로 묻기 위해서 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분은 그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이 관을 접촉을 하는 일을 하는 것 같고, 저쪽에 계시는 이분은 이제 하나씩 이 포크레인, 이 뭐죠? 이게 포크레인이죠? 포크레인이 관을 내려주면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분은 곁에 밖에 있는 관을 이 포크레인이 쉽게 들어 올려서 밑으로 내려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기사가 있고요. 그러면 자, 몇 분이 지금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 지금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비가 없다 그러면. 뭐, 물론 여기 박동발전기가 있습니다만, 박동발전기야 뭐, 다른 용도 이제 쓰기 위해서 박동발전기 있으니까, 놔두고, 이 땅을 파기 위해서 이 정도의 땅을 부착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삽을 가지고 있거나 뭘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최소 5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관을 내리기 위해서 두세 명이 또 달라붙어야 됩니다. 또 관을 발화식을 하기 위해서도 한 두세 명 정도 붙어야 되고요. 이래 하면은 적어도 20명 정도는 있어야 이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불과 5명. 4분의 1 정도의 인력이면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더라. 그러면 우리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아니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린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전단지를 만들어야죠. 디자인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인쇄를 해야 되죠. 또 그것을 가져와서, 뭐, 봉투에 안 담더라도 일단 분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고 나가서 지역별로 서서 나눠줘야 되죠. 근데 이것을 일시에 많은 곳에서 나눠주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를 시켜서 가서 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자 메시지나 SNS를 활용하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줄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줄어질까요? 그 줄어지는 것이 어떻게 줄어지느냐면요, 이 문자 메시지 사용 실태 조사라고 하는 거, 이것을 전단지로 만들어서 뿌린다고 생각하면, 전국적으로 뿌린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거 하나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링크드인이나 이런 것에다가 한번 올려놔 버리면 되는 거죠. 올려놓으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단지를 뿌려서 콜 투 액션이 일어나는 확률이 보통 2%대라 그러거든요. 아, 2%안 됩니다. 약 0.2% 정도. 그러니까 만 장을 뿌려야 20명? 1000장을 뿌리면 2명 정도가 찾아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자는 SMS 문자는 보통 한 2%대, 2%대 전후 3%나 1%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전단지를 뿌리는 것보다는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올리언 문자를 활용해 가지고 써봤더니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30%까지 방문율이 나오더라. 이런 것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뿌렸더니 30명 정도가 방문을 했어요. 또는 예약이 들어왔어요. 문의가 들어왔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콜투 액션까지 마지막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지는 숫자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10배 이상의 효과는 생기더라. 이런 겁니다. 그게 바로 문자 메시지의 기능과 효과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자 메시지를 2%대의 응답률을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이런 겁니다. 먼저 먼저 돌아가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같은 문자를 보내도 이렇게 사진을 붙여서 보냈더니 보게 되는 확률도 많아지고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찾아오거나 문의를 하거나 예약을 하는 이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밋밋하게 보내는 것, 이것보다는 사진을 보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올리온 문자의 특징인데 올리온 문자만의 특징이라는 아니죠, 사실. 왜? 누구든지 문자를 보낼 때 사진을 첨부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첨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죠. 그리고 사진을 첨부를 했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기는 하는데 문자 숫자가 있지만 문자를 보낼 때 사진을 보내면 적어도 약 한 600바이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메가 정도 이 사진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용량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문자 무제한의 숫자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그게 유료로 전환이 돼서 별도로 과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 이것이 다 올리온 문자에서는 커버를 해줄 수 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나중에 그림으로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되겠는데요. 올리온 셀링 솔루션의 문자 발송 도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메시지 입력 전송 섹션이 있고요. 박스가 있고 회원 DB를 업로드하는 섹션, 그다음에 발송하는 휴대폰 목록이 들어있는 섹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은 몇 개가 되냐? 아마 한 개 정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겠죠. 또 많은 분은 두세 개씩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 올리온 문자를 보내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한 번의 작업으로 해가지고 적게는 몇십 개에서 몇백 개의 문자를 동시에 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작업들은 내가 돈만 주면 컴퓨터에서 몇 만 개까지도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올리온 셀링 솔루션은 추가 비용을 들지 아니하고 내가 하루에 통신사에서 지정해 놓은 만큼, 정해 놓은 만큼의 문자를 추가 비용 없이 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내가 무료는 아니죠. 이미 통신 요금을 내놓은 것에 의해서 내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용을 지불했는데 다만 내가 그것을 인지를 또는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비용은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만큼은 충분히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죠.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왕왕 이미 그 자동 이체를 해놨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문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잊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상당수의 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만큼의 비용을 날려버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 올리언 셀링 솔루션의 문자 보내는 이 도구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항상 올리언 셀링 솔루션을 쓸 때 사용 방법은 이 문자 활성 솔루션은 항상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간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오는 것은 지금 버릇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먼저 발송 가능 휴대폰 목록에서 이렇게 어떤 핸드폰으로 내가 어떤 폰 번호로 문자를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하고 앱 상태를 체크를 해서 이렇게 앱 체크하시겠습니까? 라고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눌렀더니 앱 상태 체크를 요청하였습니다. 확인 했더니 발송 가능 휴대폰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등록해 놓은 휴대폰이 5대이기는 하지만 여기 휴대폰 번호를 클릭을 해봤더니 3개만이 체크가 되잖아요. 이 3개만이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 핸드폰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어떤 번호를 가지고 문자를 보낼 거야 라서 체크를 하고요.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에게 보낼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보낼까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기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올리언 셀링 솔루션을 이용하는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많은 수의 상대방에게 한꺼번에 동일한 내용을 일시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올리언 셀링 솔루션에 일기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겠어 라고 체크를 딱 했습니다. 체크를 딱 했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보니까 자 체크를 하는 순간 이렇게 그룹 번호로 32966이라는 번호가 뜹니다. 이 그룹 번호는 이 전화번호의 목록에 있는 번호지 내가 임의로 뭐 따로 뭐 지정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어떤 번호를 지정했느냐에 따라서 이 번호가 뜨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다만 클릭을 했더니 여기에 번호가 등록이 된다. 그러면 그 번호에 들어있는 주소록들은 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뜻린 일기 등록이라고 하는 걸 제가 체크를 해서 문자를 보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여기서 부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에 실제로 문자를 보낼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간단히 이 기능만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미디북에서 1번, 2번, 3번. 이게 이 문자를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그림을 3장을 추가해서 보낼 수 있다. 그림 3장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볼까요? 제가 예전에 보냈던 문자를 중에서 하나를 가져다가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데가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사진 3장을 첨부를 했어요. 어떻게? 1번에 있는 사진은 이거, 2번은 이거, 3번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1, 2, 3번을 보낼 문자를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서 보시면 파일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누르면은 파일을 찾아서 내가
컴퓨터에 들어있는 사진 중에 임의로 하나를 찾아서 불러와서 등록을 해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이 바뀌었죠? 1번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2번은 그대로고요. 3번 이렇게 사진이 바뀐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다음은 문자 제목을 입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문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전송을 하면 바로 보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 근데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내가 만들어 놓은 주소록에 있는 것을 한 번에 불러와서 다 보낼 수 있는데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내가 여기는 이름을 입력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주소록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네. 이렇게 봤더니 전화번호에 대한 성함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분들을 이렇게 다 가져다가 일일이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이렇게 치환해주는 어떤 값만 지정을 해주면 여기 들어있는 주소로 다 바뀌어서 메시지가 나가더라. 이런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이렇게 보냄으로써 문자를 받은 사람이 나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자를 보낸 상대방이 거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뭐 가격 비교하는 것은 나중에 문자를 실제로 할 때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자를 보낼 때 우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문자를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열어볼까요? 물론 그림을 그럴싸한 사진을 첨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구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단순히 광고입니다. 뭐 우리 이제 오픈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뭔가 상대방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문구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2019년도에 1월 달이죠. 1월 달에 전라북도 부안을 갔는데 거기에서 참 다시 이 걸기의 그림을 볼 수밖에 없었고 사진을 찍어 올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출산 휴업을 합니다 하는 이 카페 주인이 나라에 애국하러 갑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애를 낳기 위해서 2019년 12월 9일부터 20년 2월 말까지 이렇게 그만 휴업을 합니다 라고 해서 갈 텐데 이 양반은 나라에 애국하러 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이러한 문구를 씀으로써 지금 이 카페에 와서 커피를 못 마시던 사람들도 이 2월 말에 어떤 애가 났을까 남자애일까 여자애일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카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 카페를 다 찾아오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말 하나 문구를 하나 쓰더라도 어떻게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볼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사진 석 장 넣어서 보내는 거 이것은 다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실습 시간에 자세히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문자에 사진을 넣어서 보내는데 적어도 5,000명한테 월 2번씩 보내고 5개월 보낸다 했을 때 약 7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절감하는 효과가 생기더라.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